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한시를 쉽게 쓰는 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프로는 이미 2022년 7월 30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던 바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측 등 약간의 오류들이 발견되어서 이를 수정해서 다시 송치를 하게 되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하실 분은 중국 과정인 한시 습작 프로를 2023년 12월 5일부터 연재 중이오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쉽게 짓는 방법 그 5번째 시간, 오늘은 한시 짓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4교시에 걸쳐서 한시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 알았습니다. 흔히들 한시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쉬운 길을 찾아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쉬운 길을 찾으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한시는 근체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체시는 일정한 평치법과 아분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글씨만 안다고 그러면은 누구나 평측과 아분에 맞게 한자를 골라 집어넣으면은 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원시의 경우는 그 평측을 악보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였던 내용에 맞게 한자를 넣으면 되는데, 이 옮겨 쓰려는 한자 평칙을 모를 때는 자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한자 평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찾을 줄만 알면 한시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한시를 한번 지어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시를 짓는 순서, 첫째, 먼저 주제하고 제목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오원시로 쓸 것인지 칠원시로 쓸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목과 주제에 따라서 한글로 일단 글의 내용을 씁니다. 한글로는 웬만하면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시의 내용을 살펴보고 운자를 결정을 합니다. 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아부는 운자표를 보고 결정을 하면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운자를 쓸 것인가. 그 다음 여섯 번째, 평측표를 참조해가지고 한글을 한자로 옮겨서 완성을 시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한글을 한자로 옮겨서 완성시킬 때 반드시 평칙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칙보를 참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책과 자전을 보고 시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구차하고 번거롭긴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자도 암기가 되고 평측도 암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좋은 시를 지으려면은 첫째는 남의 시를 많이 보고 또 자기 스스로 많이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많이 지어봐야 합니다. 자, 한시는 시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좋은 시를 짓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시로 들어가겠는데요. 오원절구를 오늘 짓겠는데 먼저 측기식으로 한 편을 짓고 그 다음 평기식으로도 한 편을 짓는 식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측기식을 짓든 평기식을 짓든 간에 맨 먼저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 맞춰서 운자를 정해 놓고 시를 짓는데, 이 운자가 나오면은 한글로 시문을 지을 때 이 운자가 들어가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글로 시문을 지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한글을 한문으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작을 할 때는 반드시 평측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평측도를 먼저 펼쳐놓고, 마치 작곡가가 악보를 펼쳐놓고 거기에 가사를 써놓고 곡조를 써 붙이듯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측보를 펼쳐놓고 평측에 맞게 한문을 번역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측기식으로 한 편 지어봅시다. 제목은 하일, 여름 하자 날일자, 여름날로 정했습니다. 자, 측기식 운자는 자랑할과 빗길사 두 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과는 승구 끝에 자랑할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빗길사는 마지막 결구 끝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자가 붙일 수 있도록 한글로 시문을 먼저 지어 보겠습니다. 하일, 여름날이기 때문에 첫 구는, 기구는 옛 벗들과 천변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승구는 서로가 시읍기를 자랑하네. 왜 여기서 자랑하네라는 글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자랑할 과자를 운자로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자랑한다는 말이 이 운자 붙인 구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정구에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돌리며, 마지막 운자가 붙는 결구 즐거움에 해 기우는 줄 몰랐네. 빗길 사자가 운자이기 때문에 해 기울다, 빗기다, 그런 뜻이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구부터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번역하기 전에 반드시 평측보를 펼쳐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다가 평측보를 띄워 놓겠습니다. 기구를 보니까 평측이 측기식이기 때문에 측, 평측입니다.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옛 벗들과 그랬으니까 옛 벗은 옛 구자, 벗우자를 써서 구우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평측에 맞나 봅시다. 구우 그러면은 측 두 개가 다 평측에 맞습니다. 측성입니다. 그 다음에 천변에 이르러서 그랬죠. 천변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신의 천자, 물가 변자. 여기서 천은 평성이고 또 변도 평성입니다. 그러면 측, 평 맞아떨어지죠.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를 도자를 쓰면 되겠죠. 이 도는 측성입니다. 그렇다면 첫 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측, 평, 측, 구, 천변도 평측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승구는 서로가 시읍기를 자랑하네 그랬는데 여기 평측은 평, 측, 평으로 해야 되겠죠. 자, 서로가 상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평성으로 하려면 상종이 좋습니다. 서로 상자 따를 종자. 시읍기를 자랑하네. 시읍는 것은 자, 을풀송자, 을풀영자. 을풀송, 을풀영이 두 개가 다 측성입니다. 만약에 시음이라고 쓰면은 평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 송영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시음으로 쓸 수도 있죠. 시를 읊는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시음 이렇게 쓰면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평성이기 때문에 시도 평성이고 음도 평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측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측성을 써서 송영, 그 다음에 자랑하네는 자랑할 과자, 이것은 평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승구가 완성이 됐죠. 상종 송령과라. 예. 그 다음 정구를 봅시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돌리네. 우선 평측을 봐야겠죠. 평평평 측측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흐르는 물에 그러면 유수 그러면은 유는 평성인데 수자가 측성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평평평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돌회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됩니다. 그래서 돌회 그 다음에 흐르류 회류, 그 물이 돌아 흐른다는 얘기예요. 회류 흐르는 물에. 그 다음 술잔을 돌린다. 돌린다는 돌 순자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순찰하다 할 때 돈다는 뜻이 있죠. 그 순자, 이게 마치 평성이기 때문에 평평평에 딱 맞습니다. 회류순 하면은 평평평 맞죠? 그 다음에 술잔이라는 것은 술주자, 술잔 잔자, 요거 두 개가 다 측성이니까 두 개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주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돌리며 회류순 주잔, 정구가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 마지막 결구를 보면은 즐거움에 해 기우는 줄 몰랐네. 자, 여기는 평측을 먼저 봐야 되겠죠. 측측측 평평. 자, 먼저 측측측이 나와야 되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연락, 예, 즐거울 열자, 즐거울 낙자, 연락을 쓰면 되겠죠. 근데 두 개가 다 측성입니다. 연락, 니을 기역 받침이 된 것은 무조건 측성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해기 오는 줄 몰랐네. 그런데 이 몰랐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야 하는데, 몰랐다 부지하면은 두 글자가 되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몰랐네, 그건 잊었네, 이렇게 해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잊었다, 잊을 망자를 쓰면 돼요. 잊을 망자가 마침 측성입니다. 그래, 해가 기우는 줄도 잊었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기운다는 것은 해 일자 기울 사자 해서 일사하면 되겠죠. 근데 일이 여기서는 날 일자가 측성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여기는 평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양자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양사, 해 기울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한자가 있더라도 평측에 맞는가 따져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일자를 안 쓰고 변양자를 써서 양사. 그러면은 마지막 결구도 완성이 됐죠. 즐거움에 해 기우는 줄 몰랐네. 연락망양사라. 자, 그 다음에 평기식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시제는 마찬가지로 여름날, 평기시기 때문에 이 운자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운자는 아름다울 가자하고 더할 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름다울 가자는 승구 끝에가 붙고 더할 가자는 결구 끝에가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먼저 시를 지어 보겠습니다. 기꾸는 맑은 시냇가에서 탁족하며 즐기는데, 여름날 발을 씻으며 즐긴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승구, 유영하는 어린 물고기들 아름답네. 왜 아름답네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운자가 아름다울 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승구에는 운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름답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구는 세상의 때가 씻겨져 상쾌한데, 자, 발을 씻으니까 상쾌하죠. 그 다음 마지막 결구는 바람이 부으니 서늘한 기운이 더하네. 여기서 더하네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운자가 더할 가자가 있기 때문에 운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한자 사전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찾아가지고 여기다 적읍시다. 먼저 기꾸, 맑은 시냇가에서 탁족하며 즐긴데, 그러니까 맑은 시냇가 그러면은 청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측도를 띄워놓고 해야 되겠죠. 평측도. 자, 기구를 보니까 평기식이기 때문에 평평, 측, 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평, 맑은 시내가, 청개, 맑을 청자, 시내 개자 두 개가 다 평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사전 5편을 찾아보면은 평성인지 측성인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탁족하며 즐긴다고 했으니까 탁족은 우리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탁족. 자, 그 다음에 즐기다, 즐길 오자를 쓰면 됩니다. 물론 즐거울 낙자라든가 뭐 희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평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즐길 오자를 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탁족이라는 것은 탁이나 족이나 다 받침이, 기억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측성이에요. 그래서 평, 측, 평이라는 평측을 만족을 시키죠. 청계, 탁조고요. 그 다음 승구는 유영하는 어린 물고기들 아름답네. 아름다울 가짜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맨 끝에. 그렇다면 유영한다, 우리말 그대로 유영을 쓰면 됩니다. 유영은 다행히 유자, 놀 유자, 헤엄칠 영자 두 개가 다 측성이기 때문에 측, 예, 그렇게 나가죠. 어린 물고기를 할 것 같으면 어릴 치자, 물고기 어자, 어릴 치자, 치어 하면 됩니다. 다행히 치자는 여기서 측성이고 어는 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은 측, 평까지 됐죠. 가는 평성이니까 또 평이 됩니다. 그래서 측, 평. 그래서 유영 치어가라, 이렇게 해서 한 구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구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때가 씻겨져 상쾌한데, 세상의 때 하면은 더러울 오자, 티끌이 진짜, 오진, 이렇게 한자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이 씻겨진다, 씻을 세자, 깨끗할 정자, 세정. 그래서 오진세정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평측이 측, 평, 측 해야 돼요. 그런데 오진세정 하면 평, 측이 되지요. 이럴 때는 두 단어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진세정을 세정, 오진. 그러면은 측, 평, 평측에 맞죠. 그 다음에 상쾌하다 하면 상쾌할 상자. 이건 측성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구가 다 완성이 되었죠. 측, 평, 측, 세정, 오진상이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만 보겠습니다. 바람이 부니 서늘한 기운이 더하네 그랬어요. 바람이 분다 그럴 것 같으면은 평으로 해서 취풍이 있습니다. 불취자, 바람풍자 두 개가 다 평이니까 잘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측 해야 되는데, 양기 하면은 서늘할 양자, 기운기자, 서늘한 기운 이런 뜻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양은 측성이 아니라 평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측으로 해야 되니까 평성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양자를 서늘하다는 단어가 있는가 찾아봐서 고쳐야 돼요. 자, 서늘하다, 서늘할 름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기 대신에 름기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취풍름기, 바람이 부니 서늘한 기운이 더하네. 자, 그러면은 작시했던 것을 살펴봅시다. 하일, 여름날, 평, 측, 평, 청계, 탁족, 오, 맑은 시냇가에서 탁족을 하며 즐기는데, 측, 평, 유영 치어가, 유영하는 어린 물고기들 아름답네. 측, 평, 측,
세정 오진상 세상의 때가 씻겨져 상쾌한데 평평 측측평 취평 름기가라 바람이 부니 서늘한 기운이 더하네. 자, 이렇게 하일이라는 시제를 가지고 오원절구로 작시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